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오늘 강의 대상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23 타경 3625. 이 강의 대상 물건 선정하다 보면 참 다양합니다. 함정 같지 않은 함정, 진짜 입찰 보면 안 될 만한 치명상, 입찰 대금을 포기, 몰수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건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오늘 그 선정된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6억 300만 원. 이 고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은 그 저감률이 1회 6차례 30%씩입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 기일은 3월 27일. 건물 면적 이 전용 면적입니다. 38.68평. 여기다 플러스 이 정도 면적이면 한 9평, 6평에서 9평 공유면적 포함한 면적이 분양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 청구 금액 3억 9,800. 뭐 물건에 비해서 그 채권액이 적어서 취하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 문제가 이 토지 면적 난에 대지권이 대지 면적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대지 면적 기재가 없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부동산 감가 요인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 토지 면적이 공란인데 땅이 없으면 남의 땅에다 건물 졌다는 얘기인데 이 입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사숙고해야 될 대상이죠. 게다가 유치권까지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밝히지 않았으며 유치권자 누구누구 박모 유치권 신고는 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 법원 경매계에서는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뭐 재판부처럼 본건은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효력 없음 이런 판단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재할 따름입니다. 자, 대지권 토지 면적 기재 없고 그러나 감정 가격이 포함된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정가에 포함됐다는 거는 그 땅 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경매 보면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지권 미등기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가에 포함된 경우 대지권 없으면 토지 권리 별도로 사든지 대금을 지금 못했다든지 좀 어떤 레벨 수준을 따지면은 좀 심각한 경우입니다. 대지권 없는 경우가. 대지권이 미등기, 등기만 단지 안 됐다. 본건은 토지 감정가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감정평가세 대지가격에 포함됐다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아서 건물만 낙찰받은 경우에도 이 바로 본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대지지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대가 관계가 무언가 미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바로 분양 직후 이 소유권 이전 보전 등기 일자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게 이 소유권 보전 등기 일자가 최근이면은 공사대금을 실제 미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신탁재산 신탁사 보전 등기 2011년도고 신탁재산 처분 소유권 이전 상당히 오래된 경우라서 그런데도 왜 대지 그 대가 관계가 정리가 안 됐는지 좀 미주습니다. 하지만은 이 입찰을 보지 말아야 될 정도로 저 강의하다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입찰을 보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포천에서 건축중 유치권, 법정지상권, 말소 안 되는 가등기 1억 투자해 놓으시죠 하는 거는 용감하신 분이 3분이 가서 입찰을 보셨더라고요. 갖고 있으면은 모든 권리 제한 특수물건 종류별로 기관총 얻어맞듯이 쫙 다 나열되어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뭐 가등기권자 소유권 없이 재산권을 형성을 주장할 수 처분 단계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은 합의가 오든지
정 합의 안 되면 어쨌든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유치권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 내가 내 집 주고 살다가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보전에 뭐 배관이 망가져서 물이 새갖고 골조가 일부 떨어져 나가면서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좀 고급스럽게 이웃집에 가보니까 고급스럽게 치장을 해놨다든지, 내가 내 집에 들인 비용, 유치권을 주장하는 주체, 소유자 아닙니다. 여기 임차인,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주체, 임차인이 세든 사람의 타인의 물건, 소유자, 채무자 물건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골조, 뭐 기둥이 좀 금이 갔다든지, 그런 경우 건물 보존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겠죠. 원래 소유자가 해줘야 되는데 일단 거주자가, 점유자가 살면서 그 돈을 지출한 경우, 또 유익비는 그때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원상복구 단서가 특약이 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가 건물에 인테리어 비용 한 3억 5억 넣었다.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될 때 임차인이 나가는데 내가 그걸 다른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하는데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 대비해서 원상복구 의무 조항을 거의 100% 넣는다고 봐야 됩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여기도 임차 목적물 무조건 임차, 임대차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건에 과연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치권에서는. 자, 유치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유치권 요건 사실인 유치권 목적물과 결령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소극적 확인 소송. 그러니까 청구 소송, 유치권 공사비 청구 소송이 아니고 유치권을 존재를 부존재를 확인 청구하는 경우, 그런 소송인 경우에는 피고는 채권자죠. 유치권자. 채권자는 유치권 청구대금, 공사대금 청구권자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매 개시결정 이전부터 점유가 개시가 돼야 되고, 이 경매 사건에서 이런 어떤 요건이 없다 그러면은 경매 개시 떨어진 다음에 그 뭐 유치권을 한 10억짜리 물건에 한 3, 4억 갖다가 유치권을 허위 유치권이지만 형식 요건을 갖춰서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럼 입찰자들이 그거 보고 입찰을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3, 4억 금액이 별도로 이제 줘야 될 금액으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 소유자 유치권 공사대금 청구 채무는 승계됩니다. 낙찰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뺀 가격, 그러니까 저가 낙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시결정 이전부터 점유 개시가 요건입니다. 그리고 지속이 돼야 됩니다. 점유 뺏기면 안 됩니다. 점유를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건달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별일이 다 있었던 겁니다. 제 쇼츠 영상에 의왕시 있는 뭐 현재 알코올 치유병원인데 유치권 공방, 공격방어 작성해서 재밌었던 추억일 수가 있고, 지금 생각하면은 게재해 놓은 거 있습니다.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판례까지 이렇게 쭉 추출해서 강의하면서 가끔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강의 대상인 사건 선정 과정부터 어떻게 또 이 PPT 화면을 구성을 하고, 저는 신경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격려, 응원은 구활조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 끝까지 이게 들었는데 그거 뭐 영양가 없이 저런 거 다 하는 거 갖고 떠드나 하시면은 구독 취소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령관계, 이 물건하고 관계가 있는 그
공사대금 채권이어야지. 물건하고 관계없이 딴 데서 공사해놓고 을 지구에서 공사한 공사대금 채권 갖고 갑지구에 있는 물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현황 조사서가 이 유치권 주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다른 사건에서는 별 중요성 그렇게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법원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점유관계를 파악을 하고 기재한 소리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2023년 6월 1일 떨어졌는데 조사 일시 대개 한 열흘 뒤 결정은 한 열흘 정도 기간 걸렸네요. 그럼 조사 일시에는 열흘 차이인데 이 전에부터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법원 직원이 현황 조사 나왔을 때 유치권에 대한 어떤 그 형태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고 또 자기 본인이 점유를 하고 있든지 간접 점유자, 보조 점유 어떠한 형태도 유치권을 인정받습니다. 그 점유 형태가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 본권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점유 관계가 소유자 점유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내 물건에 필요비 유익비를 투입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게 유치권이 아닌데 그 설명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물권 명세서는 이제 그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 좀 개입이 됩니다. 사법보좌관 작성 주체가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거는 이 문구 중에 부담 없이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내역 없으면 전입세대 열람도 할 수가 있고 확정일자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법원 직원 당연히 할 수 있어. 그 열람 후에 작성된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치권 판단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한 임대차 내역 없으면 임차인이 없고 임차인이 점유 안 하고 있는데 유치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의도가 있죠.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가 좀 입찰을 안 보지 않을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뜨려서 내가 살까 하는 소유자 채무자 어떤 의중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제 아파트 시세 이제 그 어떤 하자나 함정이 함정 같지 않은 함정이고 하자, 큰 하자 없고 자, 평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용 면적이 39평인데 한 플러스 8 공유 면적 47평형입니다. 동문건설에서 건설했고 뭐 주변 교육시설, 지하철, 대화역 가깝고 세대수 693세대면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자, 요새는 그 아파트 실거래가 KB 부동산 시세에 의해서 디지털 좋은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 입자가 다음 장면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필히 현장 가서 그 부동산 경기가 상승 추세 상승 트렌드에 있을 때는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라도 감정가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아주 우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근데 이 최근에 지금 강의 영상 이것도 1, 2년 지난 다음에 경과된 다음에 보시는 분은 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023년 2월에서 4월 이거를 해서 최근에 제작된 영상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관 2, 3년 지난 영상에 임대차 관계라든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뀐 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 거를 성의껏 개정된 내용을 별도로 제작해서 올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시세는 127평방, 127평방 요거 세 개가 유사하네요. 4억 9천, 5억 이 정도 일반 거래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례, 여론조사도 표본 숫자가 중요하듯이 사례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아파트 경우는
부동산 종류 중에. 그러니까 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낙찰가율이 70, 7, 8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84%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감정가 6억 300, 낙찰가 예상 낙찰가 4억 6,700, 이 사이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해당 기재란이 있으니까 기재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기준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2억 9,500만원, 한 3억 되는데 감정가 75% 기준하면은 넘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4억 5,200만원.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 4억 5,200만원, 75%, 4억 1,300만원이나 되게 감각적으로 또 위아래로 조정하는 그런 어떤 정통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장 가셔갖고 요새 같은 시점에서 해당되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금매물건 조사를 하십시오. 한두 군데 가서 중개업소 가서. 그러면 금매물건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유사한 물건, 똑같은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물건은 조사하시고 그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바가지 쓸 이유는 없죠. 왜? 경매에서 떨어지면 일반 물건 매물로 해서 사면 되니까. 그러고 본건같이 채권이 과히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경매 취하, 취소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입찰 보셔야 됩니다.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낙찰자가 낙찰대금 완납하기 전날까지만 이 경매 신청 채권을 완납증명을 띄어서 임의 경매인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 경매는 지금 취소라는 절차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취하가 아닙니다. 취하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동의가 필요하고, 취소에는 강제 경매도 청구 이의에 관한 소송, 완납증명서 첨부해갖고 그 집행 정지를 꼭 같이 신청을 하셔야죠. 그냥 진행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매 취하 정해서 우리 정경사TV 구독자가 이거 물건 놓쳤는데 이웃에 뭐 형제가 산다든지 꼭 절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연락하십시오. 메일하고 전화번호 문자 그 기록을 해놨으니까 채권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복잡해도 제가 처리한 경우 있습니다. 채권 한 10몇 개도 매매예약 가등기 쳐놓고 순서대로 맞춰서 전부 채권 합의보게 해갖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금매 처리 절차가 소유자한테도 입찰자인 상반된 입장에서도 주어지는구나 하는 건 염두에 두고 입찰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